정유미 교수님 나오셔서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향한 남북한 간호 인력 활용과 통합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경력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국군 간호사관학교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간호대학원 박사 졸업하시고요. 현재는 국군 간호사관학교 교수, 군건강정책연구소장, 임상간호학 처장, 교무처장 등을 맡고 계십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국군간호사관학교 정유미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향한 남북한의 간호 인력 활용과 통합 방안이고 부제로 또 하나의 시선이라고 좀 붙여봤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한 2018년, 17년경부터 이제 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고 이제 지금 한 5년 정도 연구를 하면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로 인해서 좀 생각을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부제를 이렇게 붙였고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의 정의는 뭐 저희 사전적 정의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생각이 되고 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배우고 불렀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했던 통일은 굉장히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완벽한 통일이었던 거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이제 통일 유형에 대해서 거시적인 합의랑 공감이 현재는 부족한 상태여서 뭐 단계별 시기나 통일이 완성되는 시기를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통일의 유형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고 통일 초기에는 어쨌든 남북한 모두가 여러 가지 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통일 한국에서 저는 이제 간호 분야를 연구하다 보니까 통일 한국에서 간호 인력의 활용의 중요성을 좀 많이 생각합니다. 뭐 이것도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동서독 통일 당시의 경제 수준 격차는 한 2배에서 6배 지표에 따라 좀 달랐는데 현재 남북한 경제 수준 격차는 한 20에서 4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은 무상 치료 제도는 다 붕괴되었고 의료 전달 체계도 미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의 고령화, 식습관, 흡연 문제 등이 있고 이중의 질병 부담이 있어서 심혈관 질환 등의 비감염성 질환이나 결핵이나 말라리아, 기생충 같은 감염성 질환이 남한보다 각각 2.5배, 3.5배 이렇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한 연구에 따르면 통일 초기 5년간 보건의료 비용 지출이 약 3조 2천억 원으로 추산이 되었고 이것도 이제 꽤 오래전에 추산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보건의료의 재건 과제는 주민 친화적, 현실적 그리고 비용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1차 보건의료 제공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여 통일 한국 시대의 생산성 유지와 국민 의료비 경감이 필요한 것이 경감하는 것이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개발 국가의 경우에는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나 의료 접근성, 의료 이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간호 인력의 역할이 매우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간주가 되고 있고 최근에 국제 보건의료 사회의 핵심적인 추세도 지역사회 중심, 예방 중심, 그리고 간호 중심의 건강 관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통일 담론에서는 이제 그동안 보면 그 간호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일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한 여정에서 간호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이 때문에 이제 남북한 간호 인력 통합과 활용에 대한 고민이 간호 분야에서는 지속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간호 교육 실태를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 인력 양성 체계는 저도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이나 간호원들을 면담을 해보면 자료 수집 시점이나 연구 대상자가 어느 시점에 탈북했느냐에 따라서 진술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4개 정도 유형의 간호 교육 기관, 여기서 4개 유형은 저희가 이제 조산원반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6개월에서 2년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정보에 따르면 지금은 보편적으로 2년제 최근에 간호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보다 최근에는 지금 이것도 1년으로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산어는 남한과는 다르게 간호원과 다른 교육 과정을 적용하고 있고 무자격 간호원도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 제도를 살펴보면 지원 자격은 보시는 바와 같고 입학 시험을 통해서 선발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험의 부정 행위가 만연한 상태이고 등록금은 없는데 일단 학교에 입학하면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거출하기 때문에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차라리 등록금을 받고 다른 돈을 안 걷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될 정도로 많은 돈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부담 때문에 저소득계층은 입학이 불가하거나 혹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그 교육 과정은 이제 저희 면담을 통해서 한 분의 북한 이탈 간호원이 경험했던 교육 과정을 나열한 것입니다. 보시면 지금 1학년 교양, 2학년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간호교육 과정의 좀 특성은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콘텐츠가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중요하게는 정치사상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교과목 명으로만 봤을 때는 뭐 자연과학이나 기초의학이 좀 치중한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농촌활동에 노력 동원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임상실습은 뭐 이것도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졸업실습 1회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학용어는 라틴어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 3은 북한의 일 간호원 학교의 수업 편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업 일수가 주 6일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수업 시간은 오전에 주로 8시부터 13시까지 이루어지는데 한 번 수업이 90분이고 과목당 주 한 번 수업을 하고 오후 시간은 모두 농촌 봉사활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 교육을 시행하는 교수자를 보면 그 이론이든 실습이든 다 의사들이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은 제가 이제 평양의 한 간호원 학교의 그 수업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책상 위에 노트만 있고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굉장히 부족하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장마당에 나가서 본인이 교과서를 구매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이제 교과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출판 연도가 천차만별. 인 겁니다. 동일한 교과목이지만 출판사도 다르고 출판 연도도 다르고 또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이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자의 그 수업 내용을 필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암기식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과 교수자의 관계는 매우 수직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원 자격 관리는 자격 취득은 이제 보건부 관할에서 하고 각 학교의 졸업 시험과 합격 증명서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 보수 교육 제도는 없습니다. 아까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급수 제도가 있고 2년마다 3시간의 급수 시험을 응시를 할 의무가 있고 3회 연속 탈락하면 등급이 강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그 간호원이 2년 의과대학 통신과정 등의 특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준이나 의사로 승급이 가능한데 2년 교육받으면 준이, 6년 교육받으면 의사로 승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호 인력을 통합할 때 이제 이런 배경을 저희가 고려하고 통합 시의 고려사항을 본다면 이제 간호 교육 과정의 양적 질적 차이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의학 용어를 라틴어로 배우다 보니까 저희 영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제 환자들도 증상을 표현하는 것이 일상 언어 자체가 저희랑 좀 달라서 뭐 맥락은 통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 4에는 저희가 이제 북한 임상사례별 간호 대화집을 구성했던 내용에서 아주 일부만 발췌해서 이 용어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북한에서도 간호원을 했고 지금 이제 탈북한 상태에서 남한에서 간호교육을 받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을 면담했을 때에는 본인이 간호원 생활을 그래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간호학을 우리나라에서 배울 때 그 의학 용어, 영어 이런 것이 굉장한 학업의 장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보통은 남한에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것이 어떤 전공이 되었든지 간에 영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통일 한국 간호사 역할의 변화는 아마도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원이나 급성기 중심에서 지역사회나 1차 간호 중심으로 바뀔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제 북한의 간호교육이나 보건의료 체계, 사회문화의 특성은 일부 인정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지역의 간호교육 수준의 점진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고,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북한 지역 간호원 보수교육이나 편입과정을 개발하고 북한 지역에서 간호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수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북한의 기존 간호교육자를 재교육하고 남한에서 간호교육을 받은 북한 이탈 주민을 간호교육자로 양성하고 또 북한 간호원을 실습 교수자로 양성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북한 지역에서 간호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끔 기반을 다지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우리 남한에서 간호교육 받았던 분을 좀 면담을 하다 보니까 본인은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좀 달랐고, 남북한 간호인력 통합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는 북한 간호교육 과정의 표준화가 좀 가장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의사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간호원 자격 인정 방안 마련이라던가 북한 차세대 간호교육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그리고 남한 교육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제 어떤 물리적인 통합을 생각했을 때는 북한 보건의료 실태를 고려한 교육 콘텐츠를 좀 포함해서 조금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간호원들도 매우 그 슈퍼피셜하게 배우기는 하지만 고려의학, 저희로 따지면 한방 간호를 이제 약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저희도 만약에 통합을 생각한다면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간호인력 통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께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통합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 꽤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표 5에서 보시는 것은 제가 이제 김지은 교수님이 2016년에 학위 논문으로 만든 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매우 일부만 발췌해 온 내용이고, 보시면 간호교육 기관의 통합, 교육연한의 통합, 입학 및 졸업 제도의 통합을 통일 단계별로 좀 구분해서 나름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희영 교수님께서 출간하셨던 책에도 이제 간호 파트가 일부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화해 협력 단계에 북한 이탈 간호원 인력에 대해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해서 남한 사회에 좀 통합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 이탈한 간호원 인력을 국시원 인정심사를 통과한 후에 국시를 준비하는 인력, 국시원 인정심사에서 탈락한 인력, 6개월 간호원 양성소에서 배출된 인력으로 구분한 다음에 RMBSM 과정을 적용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배우게 할지 간호 조분사 과정을 듣게 할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잘 구성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도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였는데, 이제 올해 제가 조금 다르게 이제 또 하나의 시선이라고 부제를 붙였던 것처럼 좀 다른 시선을 갖게 된 것은, 이제 통일 이후에 남북한 모두 이제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 급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남한은 아시다시피 남한 자체로도 간호 인력 수급에 굉장한 문제가 있어서 북한 지역 간호 인력은 자체 수급을 전제로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동일이 통일된 후에 구 동독 지역으로 이주 유인이 부족해서 구 서독의 민간 의료 인력이나 시설을 동독 지역에 유치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고, 통일이 될 경우 직장 등의 이유로 북한으로 이주해야 한다면 하고 통일 의식 조사를 했었는데, 기꺼이 이주하겠다가 뭐 당연히 예상했던 것만큼 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의료 인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독일 통일의 교훈을 좀 살펴보면, 독일은 베를린 장벽 건설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분단의 역사가 좀 짧은 편입니다. 30년 미만이었고 그 이후에 또 통일을 이룬 뒤에 30년 세월이 흘렀다고 보는데, 통일 당시에 동서독의 의료체계 자격인증제도 의료교육체계 다 유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용어나 문화의 차이가 매우 커서 의료체계 통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남북한은 올해로 그 분단이 약 75년 이상, 77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평화로운 공존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었는데, 그 통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나름의 좀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그 북한 이탈 간호원을 저희가 북한 간호원의 대리 지표로 보고 재교육 프로그램 원형을 좀 개발해 보자고 연구를 하면서 면담을 좀 했었는데, 면담의 대체적인 내용은 다 이제 그전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간호원, 의사, 준의 등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했었고,
이제 거기서 도출된 몇 가지 이제 주제와 그 진술문입니다. 이제 무자격 간호원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었고, 그래서 주로 백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또 이제 엄마가 의사여서 아는 병원의 원장님께 백으로 들어간다. 뭐 간호원이 그렇게 된다. 혹은 간호원을 먼저 하다가 내가 좀 해볼만 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간호교육을 받고 간호원이 되고 이런 제도들이 좀 많이 있었고, 간호 업무가 좀 많이 비전문적이어서 대체적으로 내용은 의사가 시키는 것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수행하는 수준으로 진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실무의 차이도 있었는데 뭐 링거를 다 데펴서 놓는다. 근데 남한에서는 그렇지 않더라. 매우 놀랐다. 그리고 뉴스를 보니 뇌졸중 환자를 앰뷸런스로 이송하더라. 북한에서는 뇌졸중 환자가 자리에 쓰러지면 저기서 꼼짝 말고 그 자리에서 치료를 한다. 이런 식의 좀 실무적인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간호원의 수준은 이제 대체적으로 면담자들이 한 이야기는 준위 정도가 우리나라 남한에 굳이 비교하자면 간호원과 좀 상응하는 수준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북한 통일이 되면 북한 간호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면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는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된다. 재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학년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층 면담을 연구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심층 면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남북한 간호 인력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 지역의 새로운 간호 세대, 즉 고등학교를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한의 간호 교육의 4년 제도를 받아들여서 교육을 받은 세대가 등장해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끊임없이 남한이 선도하는 통일을 전제로 해서 북한의 간호 인력을 어떻게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릴까, 현 간호 인력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양적 질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기회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지역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이제 보급될 의료 장비, 재료, 약품 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에 재북하고 있는 간호원들에게는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단기 보수교육 형태로 재교육을 하고 후세대가 정말 저희 교육제도를 통한 후세대가 나타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중단기적으로는 현지에서 간호 인력의 재교육과 간호 실무 체계 개선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인력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남한의 간호장교라던가 공공보건의료 인력, 북한 이탈 주민 중 희망자, 그리고 이제 조선족 간호사 등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어떤 통합이라기보다 이제 한반도 건강 공동체로서의 피버팅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짧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매우 인상 깊게 봤던 문구입니다. 한반도 통일이 가능할까? 통일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공동체, 그중 건강 공동체라도 가능할까라고 그 한반도 건강 공동체 준비 2판에서 그 발간사 중에 있는 내용인데 아마도 이것을 작성하신 이사장님께서는 여기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의 희망을 보고자 하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 문구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단순히 다 무엇인가를 다 완벽하게 통합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조금 내려놓고 정말 건강하게 같이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정말 그리고 건강의 그 상태를 건강하게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좀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건강공동체라는 인식 아래서 간호인력의 물리적인 통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현재의 수준을 상향하고 북한 간호인력의 세대교체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문구인데 통일은 너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5년 연구를 하면서 통일이 정말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 간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김신곤 이사장님께서 발표하셨던 그런 전략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저희 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